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문학과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의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스토리텔링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는 시간, 작가처럼 쓰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소설이나 영화를 쓰는 작가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역사를 바꾼 위대한 문학, 천문학적인 수입을 벌어들인 헐리우드 콘텐츠, 대중의 인식을 뒤흔든 광고나 홍보의 사례에 대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의 용도는 예술작품이나 대중문화 콘텐츠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 종교, 교육 현장, 재판정, 의사들의 진료실, 회사에서의 의사소통, 자연과학자들의 실험실, 주식 투자에 이르기까지 스토리텔링이 사용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인간을 이야기하는 존재, 즉 호모 나란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야기는 모든 시대, 장소, 사회에 걸쳐 나타나고요. 모든 계층 인류 집단이 자신의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삶 자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근원적 욕망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에 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어들을 배열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서너 살 정도의 아기가 주어와 동사를 연결시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사담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기억 자체가 이야기를 만들고 이해하는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력한 위력을 지닌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런 스토리텔링의 본질과 개념, 그리고 범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사건 혹은 사건들의 재현으로 정의됩니다. 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건을 재현하는 능력이 스토리텔링의 핵심이죠. 사건 재현 능력이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되어서 복잡한 형태들을 만들어냅니다. 언어, 이미지, 몸짓 등 모든 것이 스토리텔링의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안을 한번 열어볼게요.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플롯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친구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 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영화의 스토리를 묻는 겁니다. 반면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질문은 플롯과 관계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야기의 내용, 즉 무엇, what을 가리키고 플롯은 스토리가 구성되고 표현되는 어떻게, 즉 how와 관계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무엇에 해당하는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플롯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작가는 이 작업을 위해 원래의 연대기적 시간대에서 도려낸 사건, 인물, 상황 등을 적절하게 배치, 조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은 짧게 응축되기도 하고 길게 연장되기도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죠. 이 과정을 플롯 짜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즐기는 것일까요? 단지 재미만을 위해서일까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효용은 시간의 형상을 그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시간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야기로 인해 세계는 인간화되며 의미로 충만해질 수 있지요.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에 던져졌을 때 자동적으로 이야기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의 본능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 감각은 사건을 연상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틀과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언제든 활성화됩니다. 더 재밌는 건 현대사회에 이러한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감각과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요. 수많은 디지털 플랫폼들이 최근에 만들어짐에 따라 대중들은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에 더해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등 현실 영역이 걷잡을 수 없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역이 무턱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설계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때 활용되는 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OSMU, One Source Multi-Use 방식인데요. 원작 스토리를 여러 플랫폼 용도, 독자층에 맞추어 다양하게 변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대표적인데요. 현재 시중에는 원작 해리포터라는 원천 소스를 바탕으로 한 영화,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광고, 왕구 등이 창작되어 전 세계의 해리포터 팬들을 만족시켜주고 있죠. 스토리텔링을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에 맞추어 변형시킴으로써 원작이 지닌 힘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OSMU라면 최근에 등장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방식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한 이야기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창작되는 현상을 의미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들은 매체 간 경계를 넘어 서로 결합되거나 융합됩니다. 따라서 이야기의 시간적 순서나 이야기를 이끄는 주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집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유목민적 성격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BTS, 방탄소년단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입니다. BTS는 앨범은 물론 웹사이트, 티저 영상, 뮤직비디오, 콘서트, VCR, 게임, SNS, 음원, 앨범 자켓, 굿즈 등을 통해 확장된 세계관인 유니버스를 구축하고 이 안에서 각각의 멤버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야기들을 생산해냅니다. 이들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위버스 라이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세계관을 동시다발적으로 확대 재생산하죠. OSMU의 중심이 원천 소스에 있다면 트랜스미디어는 여러 작은 이야기들이 산발적으로 자기 증식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쌓아나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많은 평론가들은 BTS가 거둔 큰 성공의 비결이 바로 이러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냐, 보여줄 것이냐. 작가들은 예전부터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소설보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이야기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야기는 말하고 듣는 것이란 인상보다 보는 것이라는 관념이 더욱 강해졌죠. 물론 과거 무대 위에 상연되는 연극이 스토리텔링의 중심이었던 시대에는 무대 장치나 그 위에서 펼쳐지는 배우의 연기가 중시되었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도 배우가 대사를 통해 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스토리텔링과 스토리 쇼잉은 사실 작품 속에서 반듯하게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텔링 안에 쇼잉이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학생들에게 텔링보다 쇼잉을 좀 많이 해봐라 라고 지도를 합니다. 이는 구구절절히 이야기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독자들이 직접 느끼고 해석하게끔 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하라는 의미입니다. 연극 영화뿐 아니라 작품을 온갖 종류의 디스플레이에서 감상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스토리를 보여주는 능력, 즉 비주얼 스토리텔링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토리 쇼잉이란 용어가 스토리텔링이란 용어를 대신하는 경우도 가끔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리텔링의 기본이 되는 개념들, 정의, 범주, 그리고 현대적 변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텔링의 창작과 이해에 도움이 되는 좀 더 실용적인 이론인 플롯 짜기의 유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